지금부터 2018학년도 제2회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개선안과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018학년도 제2회 등록금 심의위원회 위원 10분 중 9분이 청산했기에 등록금 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제2항 여거 서원대성으로 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회 등록금 심의위원회 때는 문이 엄청 많이 와서 특히 외부에서 오신 그 두 위원님들께 굉장히 미안하고 그렇습니다만 오늘은 상당히 날씨도 포근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지난번 1회 때 참석을 바쁘셔서 못했던 우리 총장 인수위원회 추천으로 참석하시게 된 우리 이윤건 위원님, 교수님 박수 한번 치시고. 안녕하세요. 그때 다 인사 말씀 한번 하셨거든요. 한번 하십시오. 오래전입니다. 아니 뭐 따로 인사 말씀 드릴 건 없고요. 하여튼 이 등록금 위원회가 원만하게 해결 잘 돼가지고 우리 학교 발전하고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무국장님은 지금 출장 관계로 참석 못했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상정대 안건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께서 전차 회의력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018학년도 제1회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최일 심의 장소는 2018년 1월 11일 목요일날 오후 4시에 본 장소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0분 중에서 그날 우리 이윤근 위원님께서만 참하시고 9분이 참석해 주셔서 심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상정된 안건은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으로서 대학 학부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동결이고 그리고 대학원은 입학금과 수업료가 각 2.7% 인상안이 상정이 됐었습니다. 주요 이제 협의된 내용 중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등록금이 계속 동결 및 되고 편제동에 건설해서 학교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논의되었던 부분들 중에서 이렇게 어렵지만 또 우리 학생에 관련 학생 국제와 관련된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축소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1시간 정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정 내용으로는 오늘 2차 회의를 오늘 본장소 4시에 개최하기로 합의가 되어서 2회 회의가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부위장 조금 직권으로 오늘 우리 학생 대표들이 지난번에 리서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학생 요구 사항 설문자로 내리네요. 그래서 우리 학생 대표가 이 학생 대표 요구 설명 자료를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자료를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많이 공부하고 또 고민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앞서 1차 등심위 때 말씀드린 먼저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가 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 그리고 학생 복지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지금 자료를 준비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일 크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설 관련입니다. 그 교육 환경이 잘 이루어져야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설 관련해서 되게 전반적으로 많이 썼고요.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도 지금 저희 요구사항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등록금을 납부하는 건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알 권리가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요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권 버스 정류장 그리고 학생에 관한 환경 예산, 대운동장, 화장실, 그리고 체육활동 시설 보수, 소운동장 잔디 구축, 그리고 유동적인 예산 편성 추진, 그리고 학생 통시할 때 도입, 흡연 시설 확충, 그리고 기숙사 특별 보관함 설치, 그리고 관실 냉난방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목포권 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주권 정류장의 개선으로 학우들의 만족과 간접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반면에 목포대학교 학생의 절반인 목포권 학생들이 목포권 정류장 개선에 대해 많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걸 목포권 스쿨 노선을 세분화해서 학우들 대기 시간 감소하고 새치기 예방 및 버스 간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목포권 정류장에 파고라를 더 길게 설치해서 우천시 학우들의 불만 해소 및 윤택한 스쿨 문화 형성을 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권 정류장 하단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학우들의 불안 요소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회관 환경 개선입니다. 학생들의 대학생활 중 도서관 못지않게 많은 이용을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시선 파손 및 비품 파손과 함께 학생들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게시판의 기능이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회관 화장실 칸막이를 정비해서 위생적으로 시선을 이용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학생회관 화장실 비품 정비를 하여 제 기능을 상실한 비품을 온전히 이용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회관 게시판의 전면적인 정비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 전달 및 공유를 하게 하고요. 세 번째로 체육활동 시설 보수인데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풋살장 그물이랑 펜스가 파손돼서 구장을 이용하는 학우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고 우레탄의 발암물질 검출로 인해 학우들의 시설 이용이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물과 펜스가 많이 파손돼서 다친 학생들도 있고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학우들의 운동 복지를 위한 풋살장 펜스, 그물 보수 및 교체 필요할 것 같고요. 농구장 등 우레탄으로 인한 운동이 어려운 곳은 새로운 운동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음으로 소운동장 장비 구축인데요. 이게 목포대학교 대형 무대와 소형 무대가 소운동장이 있는 관계로 많은 학우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현 상태로는 축제 등 문화의 행사를 실시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지난 2017년 대동구대 축제 때 소운동장 인원지에 대한 건의사항이 총학생에게 많이 접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사진에 보신 것 같이 청계중학교와 청계초등학교는 지금 잔디로 운동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 학교 소운동장은 보시다시피 잔디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학 교육에 있어서 초등교육보다 시설이 못하다는 것은 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운동장 화장실입니다. 축제나 문화행사 시 학우들과 외부인들의 대운동장 화장실 이용이 빈번한 데에 비해 지금의 화장실은 많은 인원이 수용이 불가하고 화장실 시설이 낙후되어 학우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이용해 곤란을 겪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장실의 상태가 많이 노후되어 있어서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흡연시설 확충인데요. 현재 각 단과대학 내에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는 각 건물의 후문이지만 우천시 흡연장 이용이 불편하여 건물 계단, 옥상 등에서 흡연을 하고는 학우들뿐만 아니라 흡연을 하지 않는 학우들이 동시에 불편을 토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각 건물별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무분별한 장소에서 흡연을 방지하고 흡연부스를 설치 관리를 통해 비흡연자인 학생들에게 실내외에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기숙사 택배 보관함 설치인데요. 부정한 식당 앞에서 택배 기사들 바닥에 기숙사별로 나누고 택배가 오는 시간에 맞춰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기숙사생 택배 분실 사고 및 수령에 대한 불편이 있고 수업 시간과 겹칠 시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기숙사 택배사와 협의하여 기숙사 내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고 CCTV를 통한 도난 분실 관리를 하고 무인 택배 보관함을 설치할 시 시간적 효율 상승 기대 또한 택배사와 불필요한 마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동적인 예산 확보가 있는데요. 저희 임기가 1년인 총학생회를 고려하실 때 총학생회 복지 공약의 추진 방향이 매우 다릅니다. 학교 자체의 예산 감소에 따른 학생 자치 교비에 대한 유동적 예산 변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의실 냉난방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학생들의 학업에 있어 학생들의 강의실 이용 시 기후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 작동이 되지 않는 냉난방비로 인하여 학생들의 건강 문제와 더불어 학업 능률 향상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아가 목포대학교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좀 유동적으로 기후에 따른 냉난방비 가동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학우들의 발전에 이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 충전기 시스템 제공인데요. 스마트폰의 대중화 및 보급화에 따른 도서관의 스마트폰 이용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학생의 부주의로 스마트폰에 파손 우려가 있으며 도난의 우려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학생의 각 단과대 학생회실이나 저희 총학생회실 비롯한 것들은 다 충전기가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학생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그게 안 돼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주요 공약 사업인데요. 크게 지금은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숙사 이사 도우미, 첫 번째로 기숙사 이사 도우미가 있는데요. 기숙사 이사 도우미는 이제 자차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짐을 옮기거나 아니면 집이 멀리 있는 학생들은 이제 택배로 이렇게 붙여서 가지고 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사할 때 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가 일반 학생들께 이렇게 접근해서 학생의 부정적 편견에서 좀 벗어나고 학생의 존재 자체의 목적을 느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또 학생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같이 이렇게 고생을 나눔으로써 또 학생회와 일반 학우들 간의 이미지도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대대학교인데요. 2학기 지금 저희가 대동제가 없어짐에 따라 학생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축제가 2번에서 1번으로 주는 건데요. 이걸 대책으로 마련한 게 이제 체육대회인데 타 단대와 경쟁심을 바탕으로 단대끼리 이제 결속력이라든지 협동심 강화가 목적이고요. 대동제를 대신해서 학생들의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학교 생활의 만족도 향상 기대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서관 간식 사업인데요.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대학 학생들이 학점 혹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신분을 고려했을 때 긍정적 경제적 여유가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렇게 간식 지원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같이 생각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이 시더라고요. 좋았습니다. 저기 물론 이제 제가 또 학생처장이기 때문에 학생들 그 요구 사항을 시설 요구, 그다음에 예산 요구. 이제 예산은 이제 또 예산 편성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김 처장님 계시니까 리스트 좀 해주시고 시설이나 그런 문제는 우리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 김승기 팀장하고 또 학생회하고 해서 유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완이 되고 설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무인 택배 시설은 전국 각지에 또 대학이 다 설치되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안 찾아가고 벌금 형식으로 얼마씩 1,000원이 부과되고 그런 형식으로 많이 대학이 설치하고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저희들 잘 접수하겠습니다. 접수하고 학생처나 또 시설과 그다음에 정부과에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학생에서 요구된 사람들이 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매일매일 모니터링해서 체크하고 또 이렇게 하시도록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 예산 총 책임을 맡고 계신 기초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또 우리 학생 대표들이 소위원회에 또 들어오니까 네. 이것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시설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시설과랑 총무과에서 협의를 해서 이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뭐 다른 위원님들 여기 있으신 말씀 해주십시오. 찬일 총장님도 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 복지에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으셔가지고요. 거의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예산 범위 내에서 순서대로 지금 하면 뭐 학생들 노사 뭐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학생대표 요구 설명 자료 해가지고 위에 보면 예산 편성 조정위원회 요구 자료가 나왔는데 편성 조정위원회 이 위원회 선출을 네. 예산 관련된 부분은 소위원회 저희들이 또 반영을 해서 그럼 예산 편성위원회도 있나요? 예산 편성 소위원회입니다. 거기 네. 한번 얘기를 하시. 지금 네. 확정은 안 되셨는데 네. 일단 얘기 한번 하신 부분이고 오늘은 또 그 기본 전제로 이제 등심위에서 가가지고 확실히 해달라는 그리고 그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등록금을 납부하는 건 이제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먼저 본인이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좀 거기에 대해서 알 권리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뭐 실사 관련이라든지 뭐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장학금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자료를 좀 토대로 등심이들 회의에 임하고 싶어서 혹시 정말 외부 위원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번 더 3차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을 설문조사를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3차를 예, 한번 더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 소위원회에서 요구를 하셔도 되거든요. 네네. 일단은 등록금 책정을 해서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건 이제 책정을 해놓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 소위원회 때 충분히 자료 설문서 내용을 반영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등록금 시민에서 할 사항은 안 되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시냐는데 그 학생들도 어쨌든 자기가 내는 돈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예산 소위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서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 다 줄 수가 있다. 학생들의 필요한 그 등록금 뭐 인상이라든지 동결이라든지 인하라든지 거기에 대한 학생들 생각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그 설문조사를 좀 하고 싶어서 그 자료를 토대로 좀 준비를 하고 싶어요. 한차를 한 번 더 있으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론인데요. 네. 사실 이건 우리 학생의 이 등록금 시비위원회를 조금 더 연장을 해서 네. 그동안의 학생들 설문지를 네. 조금 더 조사한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3차 때 학생들 의견을 이렇게 반영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최한석 처장님은 지금 이렇게 해놓고 네. 결국은 예산 책정 소위원회에서 예산이 네. 책정되니까 네. 그 과정에 충분히 설문조사를 하고 그때 조사 내용을 예산 소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이것을 토대로 해서 건의를 하면 어찌냐 이제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등록금을 지금 만약에 학교에서 인상할 방침이라고 하면 아마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많이 동결 쪽이고 여러 가지 형편상 삭감 자체는 그만큼 학생들한테 혜택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동결 정도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당장 방학 때 학생들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굳이 무리해서 꼭 안 해도 이 등록금을 동결하고 이걸 이 의사를 물어보는 것은
조금 지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차분히 이건 좀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있을 때 물어보고 이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당장 며칠 안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힘들고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대신 지금은 오히려 등록금이 지금 인상된 게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이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우리가 낸 등록금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학생들이 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예산조정위원회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때 우리가 같이 요구를 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학생들한테 좀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고안을 해보면 그게 지금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록금이 또 이렇게 정해져야 그 다음 계획들도 세우고 진행이 되고 예산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진행이 되거든요. 그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지금 상태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지금 학생 추천 대표로 세 분이 지금 선정하셨잖아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등심위에서는 뭐 동결할 것인가, 연포할 것인가, 인하할 것인가, 그걸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요구를 일단 네. 제외하고 동결이라는 거, 인하다는 뭐 인하 된다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아니, 그러니까 많이 본 학생의 대표로 오셨으니까 안 가지고 있는 부분은 대신 그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이거는 참고 자료고 등심에서 물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주된 부분은 소위원회라든가 아까 얘는 그 요구 사항은 예산 소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여기서 이야기할 그 지금 사항. 여기를 가지고 등록금에 네. 관련해서만 하기 때문에. 근데 등록금을 인하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이제 오셔서 판단을 하시잖아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무조건 인하를 누구나 그러겠지. 인하했으면 좋겠다고. 대신 인하한 만큼 학생들한테 혜택이 못 돌아간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럼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항상 뭐 100% 만족은 없으니까 어떤 정도가 가장 좋을 것인지 학생 대표로서 그런 의견을 좀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사를 많이 한 게 타학교 사례들을 되게 많이 조사했는데요. 학생 대표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좀 바탕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게 일차적인 바람이고요. 그 등록금이 인상돼야 되는 게 맞는지, 뭐 동결돼야 맞는지, 뭐 인하돼야 맞는지 이 판단은 저희가 이제 회의를 통해서 할 거지만 학생들의 생각을 일단 한 번 더 들어본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등록금 심의위원회 하는 걸 아셨을 거 아니에요? 네. 지난주에도 있고 네. 이거 벌써 일주일째 갔는데 많이 알아봤으면 그 사이에 알아봤어야 되죠. 근데 이제 자꾸 아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통과가 안 되면 예산을 못 세워서 그 다음 일들이 못 진행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학생회가 책임이 그러면 위원장님 그래서 등심이 며칠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감일이? 그 프로세스가 잠깐 우리 김성희 팀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2월 5일부터는 등록금 이제 납부 기간인데 수정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그 등록금이 확정이 돼서 골수도 해야 되고 또 장학금도 반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며칠 마지막까지 연장 최대한 저희가 한다고 23일까지는 이게 23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야지만이 네. 그런 모든 프로세스가 그러면 가능하지 23일이 않을까요? 월요일인가요? 화요일.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리 한번 언제든지 올 수가 있는데 의원들 이것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오셨거든요.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또 오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뭐 충분하게 학생들 의견을 한번 좀 대표니까 전번 회의 때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예산 상황을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학교별 동결하자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 인하하자 동결하자 두 가지 하나겠죠. 원리자는 얘기는 안 나올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시면 좀 결정을 해주면 다음 프로세스로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안도 동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결이니까 동결로 여기서 합의를 하고 아까 말한 그 예산 소위 심의위원회를 또 들어가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예산 소위 심의위원회에서 근역이 네. 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 학생들 의견을 좀
설문 과정을 듣고 그때 그 설문 내용을 가지고 예산소위원회에서 그 학생들 의견을 반영을 하든가, 또 하나는 다음 주 화요일 날까지 그렇게 해서 그때 하든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만은 어떻게 선택하시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으로? 예, 지금 현재 이 앞전 회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등록금 현재 이 문제는 사실상 이제 상당히 왜곡된 그 제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등록금 10억 정도로 인상을 해서 10억에 대한 대부분을 학생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됐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뭐 장학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거의 모든 학교들이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동결이 아니고 인상이나 인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라면 2차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 수요일인데 일주일 안에 동결이 아닌 다른 안을 낼 수 있는 사실 근거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 자, 우리는 인상을 합시다. 인상 된 만큼 복지는 더 써주세요. 이렇게 결론 나기도 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장학금 혜택 때문에 교육부에서 산정 기준을 본다라면 인상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인상이나 인하를 할 수 없는데 계속적으로 회의를 공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동결 부분이 결정이 돼버리면 오늘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요. 아까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동결된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이 등심이가 아니고 이 소위에서 다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좀 학생의 생각은 좋은데 좀 늦었어요. 좀 솔직히. 우선 절차상으로 지금 올때는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거든요. 오늘 거의 결론, 사실은 첫 번째에서는 결론 날 줄 알았으면 뭐 다른 얘기 없으셔가지고 한번 다시 이제 손해내가지고 했는데, 했다가 그때 저희가 뭐 안을 가지고 하랍니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대표라고 하면은 인하를 10% 인하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학교하고 이제 협상할 수 있는, 그리고 뭐 하십시오 했는데 그때는 넘어갔고, 지금 와서도 지금 결론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은 거의 데드라인 연결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지금 리서치를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물리적인 시간도 그러고 좀 프로세스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학생들은 인상하려고 그러진 않을 거고요. 인하할 거라면 인하면 인하지. 그래서 최선을 다한 게 동결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제 설문조사해도 그걸 갖고 와서 이제 인하해달라고 해도 여기서는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학생한테 들어가는 그 여러 복지도 이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것도 동결이 최선이고요. 사실 동결한다는 것은 물가 상승을 감안하게 되면 인하예요. 그렇죠. 지금 물가 상승이 2.6% 인상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하 효과가 나타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선이 동결밖에 없을까. 학생이 미안하지만 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대안이 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설문조사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저희 뻔히 예상이 되거든요. 좀 늦어가지고 이런 측면에는 조금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그리고 솔직히 지금 방학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참여할 수 있는가도 오히려 문제고, 긁어부스럼 만드는 것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반영할 수 있는 이렇게 상황이 되면 가능하겠지만 사실 반영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인하하기가 솔직히 인하할 수 있습니까? 인상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17개 대학에서 대부분이 이렇게 정규로 가가지고 결정이 되어버리는 이유가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어떤 학생들 의견 이런 부분을 수렴할 줄 몰라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구조적으로 지금 교육부에서 동결 원칙을 이렇게 묶어놓고 그 옵션을 걸어놨어요. 이렇게 장학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포기하고 인하나 이걸 할 것인지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전부 다 지금 동결이 된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지금 입학금 폐지하고 수용 동결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학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입학금도 폐지가 됐잖아요. 그만큼도 인하가 굉장히 마찬가지거든요. 3억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국립대학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것이지만 갈수록 그 대학의 재정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래도 충분히 한번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아까 예산 소위원회 때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런 그 복지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런 걸 좀 고민을 해서 학생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좀 요구사항을 학생들한테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예산에서 반영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설문지도 마찬가지로, 방향적으로 예. 받아서 예산 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될 수 반영됐다. 있도록. 예, 이렇게 방향 잡아야 돼. 그러면 기획자님께 말씀해 주시죠. 혼자서 잘 준비해서 회의 임하겠습니다. 그걸 토대로 좀 예산 네. 소위원회 잘 반영해 주시고 네. 그때는 얼마든지 충분하게 어떤 법정 기간이 있긴 있어야 하면 저희들 그때 일정을 말씀드려 저희들이 법정 기간이 아마 2월 10며칠 17일까지인가는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미리 좀 조사도 하셔가지고 첫 번째 소위원회 할 때부터 이야기를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등심위에서 이 자체로 굉장히 큰 준비를 하셨네요. 여기다가 더 보완하고 아까 말한 학생들 의견도 설문조사에서 보완을 하면 학생들의 그 요구사항이 이렇게 또 확실하게 반영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 그러시면 시간 관계상 네. 고맙습니다. 우리 홍석 회장님.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따라줘서 네. 이제 저는 미리 이렇게 해서 학생들 의견이 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뭐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면 잘 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체계를 한 걸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2018년 등록금 책정안을 학교 책정안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통과하도록 할까요? 잠깐만 한 가지만. 네. 그 대학원에 대해서 예, 대학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 대학원 총리팀장님을 만나 뵙고요. 한번 그 대학원생들에 대한 복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여쭤를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대학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원생들한테 이제 복지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저기 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학원 혹시 대학원 쪽에서 필요한 것이 있냐 그랬더니 이제 다른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대학원들에서 문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서 약간 부탁하는 부분은 이제 한 가지는 혹시 이제 우리가 대학에서 이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이제 아니요. 지금 최소한 대학원생들 너무 안이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최소한 지금 대학원생들이 얼마만큼 혜택이 되고 돌아가고 있는지 자료라도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현황을 알 수 있게 하고 대학원에서도 아니 그런 자료도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대학원생도 없고 당사자 노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돈을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대학원 총무과장한테 물어봐가지고 아 그래 좀 부족해요 뭐 앞으로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끝날 그냥 그렇게 안이하게 그냥 그렇게 해도 될 문제냐는 거죠. 최소한 대학원생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되고 있고 뭐가 문제고 정도는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위원들이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올리든지 뭐 해야지 아무리 대학원생 대표가 없다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되냐고요. 이거 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구두로도 자료도 아무것도 없이 구두로 그냥 물어봤는데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장난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실 제일 좋은 제도적 장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 대학원 대표가 들어오면 더 좋죠. 지금 현재 위원회는 명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합의를 해주시면 다음 2019년 등심위위원회 대학원 대표도 넣자라고 합의를 해주면 넣을 수도 있는 문제죠. 맞습니까? 아무튼 저도 대안이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피 대학원의 의견이 사실 뭐 수렴하는 것 없이 작년에도 이 논란이 많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작년에 사실 이제 뭐별 없이 이게 넘어갔었는데 이걸 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또 하여튼 3.4%가 좀 되는 거잖아요. 작년 대비 크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 대표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또 대학원 대표 이야기했을 때 그쪽에 또 복지 예산 이런 것들 저희들이 오른 것만큼 또 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반드시 좀 대학원 대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한 대학원생들한테 지금 어떻게 혜택이 가고 있는지 정도는 등심위에서 우리가 올리려고 한다면 인지 정도는 하고 해야지. 조사해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너무해요. 저희 아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우리 위원들이 좀 얼굴 화끈거릴 거예요. 대학원생들 되게 미안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뭔가 회의록에 남기고 해서 그래야 예산조정위원회에서도 뭔가 대학원생들을 위한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그냥 부드러운 물어봐가지고 어려워요 뭐 그냥 뭐 별거 없어요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 아니라서. 실질적인 우리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 그랬습니다. 대학원에서. 그래서 자료를 먼저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게 만들 수 있으면 자료 자체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뭐 대학원 다 운영하는 거 다 알고 있죠, 교수님들은. 네. 왜냐하면 각 뭐 대학원에 지원하는 뭐 회의조차도 거의 없을 정도로 학생들하고 뭔가 상담하고 지도하는데 뭐 그런 것도 사실 없고 논문 지도비도 거의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 올리면은 이 돈만큼은 또 대학원에 좀 쓰여주자. 예를 들어서 예산들이 짤 때 그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가야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없다고 끝내버리지 않죠. 또 하나 제안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등심위원회 안 되더라도 대학원의 그만큼 인사된 책정에 대한 예산안이 대학원에서부터 나와야 어떻게 쓰겠다 이 인사안에 대한 그런 것이 나와야죠. 그래야 이 위원회들 보면서 그것이 합당한가 되는가를. 하여튼 다음에는 꼭 최소한 그런 그 인사안에 대한 예산의 어떤 그 방향성, 계획성 이것은 우리가 또 자료로서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 대학원에다 우리 의뢰를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러면 다음 회 때, 다음 때는 이게 등록금 심의위원회 대학원 대표로 넣을 것인가? 필요하다면 여기서 동의를 해주시면 넣으시고 아니면은 최소한 대학원에 책정된 그 인상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의 책정 방향 정도는 우리가 대학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거를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냐 이런 의미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지금 대학원은 이렇게 1.7% 인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차피 지금 자료도 되게 열악한 상태고 그 자료도 어찌됐든 인상을 할 거니까 한 번씩 무조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자료와 더불어서 저희 학부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 토대로 한 번 더 회의를 하시면 저기 예산 이거는 대학원에 저렇게 다 올라옵니다. 올라가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써야 될 우리 학교 모든 돈이 한 총액이 얼마 되나요? 한 4,500억 되죠? 총액 예산들이 소유된 논의들 4,500억 되나요? 390억인가 아무튼 근데 그 정도 소개가 대학원 그 예산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작년에 어떻게 써야지는 원래는 주는 예산 수립 계획만 있는데 필요하다면 작년에 어떻게 써져 있는 것까지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것도 다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다 있습니다. 모든 항목들이 다 있고. 자, 뭐 어떻게 그렇게 방향을 정리를 하실까요? 뭐 의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런 방향을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2018년도 등록금 책정안 우리 학교 안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아직 다 동의 한 걸로 이렇게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등심위는 이것이 주 업무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2018년도 등록금 책정안은 대학 본부 안으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합의해 주셔서